네, 안녕하세요. 눈문서 선생입니다. 오늘은 저의 반영구 눈썹 시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반영구 시술은 1차, 2차 두 번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차는 최대한 좀 연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똑같은 색소를 써도 어떤 분은 진하게 남으시고 어떤 분은 연하게 빠지시고 표현되는 착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과하지 않도록 연하게 1차 시술을 해보시고 한 달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지켜보셨을 때 좀 더 색을 진하게 보완할지 아니면 또 디자인을 어떻게 또 보완하실지 생각하셨다가 2차 리터치 시술 때 추가적으로 보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술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시술은 아니고 부족한 부분 위주로 터치를 해드리는 AS 개념의 서비스 시술이에요. 그래서 이 2차 시술은 피부가 재생되는 기간이 4주에서 5주 사이에 방문하시면 되고 이 기간에 못 오실 경우에는 시술일 기준으로 2달 안에는 꼭 와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 시술 전에 눈썹 문신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올 한 올 그리는 엠보 기법이고 자연스러운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점으로 콩콩콩 찍어서 섀도우로 은은하게 음영을 채우듯이 미세한 점을 한 땀 한 땀 깔아주는 수지 기법이고 세 번째는 기계로 윙 이렇게 색을 빠르게 채워가는 그 테크닉인데 원리는 수지 기법과 마찬가지로 미세한 점을 채워나가는 명기법이에요. 이 머신 기법도 잘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섀도우로 그린 것처럼 표현하기에도 좋고 자는 커버에도 좋은 테크닉인데 아무래도 좀 옛날 기법이라는 인식이 있으셔서 그런지 제 고객님께서는 많이 찾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엠보 기법과 수지 기법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법 중에서 어떤 기법으로 하실지 고르셔야 하고 또 그리고 한 가지 기법으로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2가지 기법을 섞는 콤보 시술을 하실 것인지 고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엠보 시술만 하실 것인지 이 엠보 시술의 수지 기법이나 머신 기법을 추가를 하실 것인지 이제 고르시는 거예요. 이 엠보 시술은 한 올 한 올 그리는 방법으로 결 사이사이에 일정한 틈이 있어서 실제 눈썹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큰 장점인 시술이에요. 하지만 이 결 사이사이로 이렇게 틈이 있기 때문에 눈썹 숱이 많이 부족하신 경우 비어 보이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잔흔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 잔흔들이 밀도 있게 커버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엠보 눈썹만으로 부족한 눈썹 케이스에는 이렇게 점으로 콩콩 찍는 수지 기법을 결 사이사이에 추가를 하셔서 좀 더 깔끔하고 완성도 있는 눈썹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엠보 눈썹만 해도 자연스러운 경우는 이제 눈썹모가 얇고 흐리시더라도 눈썹 앞머리부터 꼬리까지 털이 조금 이렇게 고르게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해요. 그래서 털과 엠보선이 이렇게 잘 어우러집니다. 반대로 눈썹이 앞에만 물려있고 끝에는 없는 이런 반쪽 눈썹인 경우에는 눈썹 앞부분과 뒷부분의 숱의 밀도를 엠보선으로만 맞추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이 있는 앞부분은 엠보선을 넣었을 때 엠보선이랑 털이랑 잘 어우러져서 자연스럽지만 털이 없는 뒷부분은 같이 어우러질 털이 없기 때문에 앞부분에 비해서 비어 보이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지기법으로 은은한 음영을 넣어서 앞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밀도를 보강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 올 한 올 그리는 그 엠보 기법, 두 번째는 점으로 음영을 은은하게 채워주는 방법, 2가지를 합치면은 이렇게 좀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기법을 추가를 하시면 그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 많으세요. 근데 이 기법을 추가를 하신다고 해도 그 눈썹을 엄청 뭐 이렇게 다 뭐 새까맣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새까맣게 전체적으로 칠하는 것이 아니고 빈 부분 위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엠보 눈썹을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뭐 좀 더 깔끔하다, 뭐 좀 더 완성도를 높인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법 추가를 하신다고 해서 뭐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디자인을 결정을 하셔야 해요. 보시면 똑같은 얼굴이라도 눈썹 모양에 따라서 인상이 많이 바뀌는데 혹시 생각하신 디자인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있으시다면 참고해서 디자인을 그려드리고 만약에 생각하신 디자인이 없으시다면 고객님의 얼굴형 그리고 뭐 추구하시는 이미지, 타고난 눈썹 틀을 고려를 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아드립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자연스럽게 시술을 하시려면 가지고 계신 눈썹 틀, 즉 뭐 타고나신 눈썹 틀을 많이 안 벗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 위주로만 채워나가는 방법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상승형, 아치형 눈썹을 일자 눈썹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눈썹 산을 많이 깎아야 되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계신 눈썹 털에 손실이 많겠죠. 또 반대로 타고난 눈썹이 일자형이신데 아치형으로 만들려면 털이 없는 이 부분까지 문신을 넣어야 되니까 문신과 함께 어우러질 털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존 눈썹 틀에서 변화를 주시더라도 뭐 과하게 아치형으로, 과하게 일자형으로 하기보다는 본래 눈썹 틀을 고려해서 약간씩 조절해가면서 디자인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고려할 부분은 얼굴형이에요. 먼저 둥근형과 긴 얼굴형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긴 얼굴형에는 일자형 눈썹을 추천해드려요. 왜냐하면 일자형 눈썹은 시선을 가로로 분산시키면서 얼굴을 짧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둥근 얼굴형에는 눈썹 산을 약간 살리는 아치형 눈썹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 있는 눈썹 산으로 인해서 시선을 위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약간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크기의 정원인데 이 선의 방향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원의 비율이 달라져 보입니다. 또 예외로 각진 얼굴형에는 각진 얼굴형에 각진 눈썹을 하면 더욱 더 날카롭고 얼굴형이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눈썹 디자인을 할 때 약간 부드러운 곡선 느낌을 줘서 인상도 좀 더 부드러워 보이게끔 효과를 줍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눈썹 산을 올리는지 내리는지에 따라서 인상이 많이 바뀌는데 눈썹 산을 이렇게 많이 올릴수록 좀 강해 보이고 약간 나쁘게 말하면 좀 싸나워 보이는, 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눈썹 산을 완만하게 갈수록 인상도 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추구하시는 이미지에 따라서 눈썹 산의 높이, 아치의 정도를 조절하셔서 디자인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디자인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하고 또 내 얼굴에 그린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시술 전 얼굴에 디자인 그린 거를 보시고 고치시고 싶으신 거는 편하게 말씀하셔서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케이를 하시면은 시술을 시작해요. 디자인은 취향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 기준과 또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 기준이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과정에서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색상이에요. 사람마다 가지고 계신 눈썹 털의 굵기나 색상이 모두 다 다른데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가지고 계신 털 색깔에 맞추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나는 좀 진한 게 좋다 하시면은 눈썹 털보다 한 톤, 두 톤 더 진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가지고 계신 눈썹 털보다 연하게 시술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눈썹 털이랑 새로 들어갈 문신 색소가 서로 안 맞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털과 색소가 어우러지지 않고 투톤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털 색상에 맞추시거나 털보다 진하게 하시거나 그 중에 고르셔야 하고 나는 진한 눈썹이 너무 컴플렉스다 하시는 분들은 문신으로 눈썹 털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눈썹 염색을 하시거나 메이크업을 하실 때 브로우 마스카라를 이용을 해서 눈썹 색을 밝혀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눈썹 털이 연하신 분들은 그 털 색상에 맞춰서 연하게, 또 진하신 분들은 또 그 진한 털 색깔에 맞춰서 똑같이 진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털 색상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시고 한 달 지내보셨을 때 혹시 좀 더 진하게 해도 될 것 같으면 리터치 시술 때 좀 더 진하게 보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대칭 개선이에요. 사람은 다 누구나 비대칭이 있어요. 보시면 김태희 님도 이 왼쪽 눈썹이 올라가 있어요. 타고난 비대칭인 거죠. 그래서 김태희 씨도 비대칭인데 우리의 얼굴이 대칭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비대칭을 다듬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대칭 같고 예쁘지만 따지고 보면 또 대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양쪽이 다르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양쪽 눈높이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오른쪽 눈이 왼쪽 눈에 비해서 좀 더 올라가 있는 그 눈 자체가 그 왼쪽 눈에 비해서 좀 더 위에 달려 있다는 점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눈두덩이, 반대쪽 눈두덩이, 그 눈두덩이의 간격이 양쪽이 달라요. 그래서 눈썹을 보실 때 이렇게만 보시면 눈두덩이가 넓은 쪽 눈썹이 올라갔다 혹은 눈두덩이 좁은 쪽 눈썹이 내려갔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눈썹 디자인을 보실 때는 눈과 눈썹 위주로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얼굴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셔야 되세요. 저는 이마를 기준으로 눈썹을 잡거든요. 이마를 기준으로 눈썹이 똑바로 있으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균형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마를 기준으로 디자인을 잡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 디자인 확인하실 때도 이렇게 눈 주위로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는지 이마를 기준으로 눈썹이 똑바로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 저의 반영구 눈썹 시술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좀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을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